환자들의 건강을 스토킹한다. 안녕하세요. 좋은문화병원 닥터 스토킹 박보경입니다. 자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자식은 선물같이 반갑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요. 여기 삼신할매의 선물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난임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희조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난임병원을 찾을 것 같아요. 보통 난임병원에 내원하면은 임신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난임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또 시술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인공수정은 한 20% 내외 정도, 그다음에 시험관 시술은 한 30%에서 40% 내외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난소의 기능이 좋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동결배아를 시행했을 때 임신율이 60%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고령이라든지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려우신 분들은 임신율이 한 10% 정도 내외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 뭐 시술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자연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자연 임신으로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시술이 아니더라도 자연 임신도 도와드리는 그런 병원인 거죠? 그렇죠. 난임병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술을 목적으로 내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또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 몸이 괜찮은지 확인도 할 겸 난임의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난임병원을 찾았을 때 그 단계별로 시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술은 아니지만 자연 임신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 그 다음에 시험관 아기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요거를 아예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연 임신,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순서대로 임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난임 검사를 시행해 보면 이제 특정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팔관이 양쪽이 막혀 있다든지 남편분의 정자수가 많이 적다든지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 시술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관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잖아요. 시험관으로 이제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최소 몇 번에서 최대 몇 번까지 해봤다,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건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난임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몇 번 시도해야지만이 임신이 성공한다, 이런 데이터를 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도 단 한 번만에 임신이 되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은 사람도 오래 걸리는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술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신이 한 번만에 되든 이제 10번만에 되든 임신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실 똑같겠죠. 임신이라는 거는 시도해야지만이 결과를 알 수 있고, 오래 걸리더라도 시술을 하면 임신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는데, 아까 동결배아가 50% 이상의 성공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동결배아 말고도 신선배아 방식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공률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나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신선배아 이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과배란을 해서 난자 채취를 해서 그 주기에 배아를 이식하는 걸 얘기하고, 이제 동결배아는 배아를 얼려놨다가 이제 원할 때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신선 주기는 과배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체내의 호르몬 상태가 높은 상태인데, 이 반대로 자궁 내막의 이제 수용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착상률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결배아는 충분히 휴식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난소가 이제 온전히 돌아온 상태로 임신을 시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임센터에서 동결배아 임신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난임 커뮤니티를 찾아보면은 소문난 삼신할매를 찾아서
병원도 바쁘고 주치의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난임병원이랑 기술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난임 병원마다 이제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에는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산부인과가 무려 45년 됐고 냉동 배아 임신을 최초로 경남 지역에서 성공을 했고 최신 기술인 이제 배아 관찰경도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병원입니다. 그리고 난임 센터에도 3명의 연륜이 오래된 주치의가 이제 있으니까 진료를 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삼신할매 찾아서 병원 바꾸는 게 맞네요. 이렇게 다르구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계속 시도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시험관 시도를 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에이 때려쳐야겠다 하고 그만뒀는데 딱 그때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멘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진짜 멘탈이 좀 중요한가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신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기술적인 부분, 환자의 상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멘탈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시술을 여러 차례 했다가 쉬는 기간에 임신이 되는 분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연적으로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술을 하시는 중간에 이제 임신이 되시는 걸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래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될 때가 있어도 크게 이제 실망하지 않고 이제 임신을 하겠다는 좀 굳은 의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쉬는 기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이제 임신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신에 있어서도 이게 참 반가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들의 긍정 파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조 과장님과 Q&A 시간 가졌습니다. 요 Q&A 시간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요런 부푼 마음을 갖고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볼까요? 먼저 결혼한 지 2년째인 32세 부부, 2번 만에 임신, 32살이면은 나이도 그렇게 이제 들지 않았고 어떤 고민 때문에 2년이면 또 상당히 신혼이잖아요, 아직. 사실 이분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빨리 될 거라 생각하셨었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안 됐죠. 환자분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했을 때는 생리가 약간 늦은 정도? 35일에서 40일 주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검사했을 때 유주분비 호르몬이 약간 높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검사상 큰 문제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임신 시도를 했고 지금 임신 시도한 지 2번 만에 임신이 잘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또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이 생리 주기만 좀 불규칙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여성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도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찾아주시면은 수월하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왠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18년도부터 타 병원에서 인공수정 2회, 시험과 시술 하늘 수정하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분은 현재는 이제 39세고 2015년도에 결혼을 하고 한 3년 뒤부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오셨던 분이신데 시술 시작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시험관 시술로 임신이 빨리 되겠거니 금방 할 수 있겠다 생각은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저희 병원에 와서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해서 항목들이 나와서 여기에 필요한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관 시술은 이후에도 이제 4차례, 동결 배아 이식도 3차례 하고
마지막 이제 동결 배아 이식에서 3일 배아를 2개를 하고 이제 임신에 성공한 저 환자분이 9년 만에 임신이 돼서 듣기만 이제, 해도 와. 네, 떠날 때 저한테 엄청 감동적인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아서 이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9년 동안 계속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9년 만에 여기 병원에 와서 딱 임신에 성공됐다고 하니까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지금 약간 눈물이 감동적입니다. 네, 다음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36세, 결혼 3년째, 원인 불명. 이게 원인이라도 알면 괜찮은데 이게 원인 불명이 진짜 사람 미치거든요. 사실 36세도 충분히 이제 임신이 가능한 나이대죠. 검사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본인이 굉장히 답답한 경우죠.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임신이 이제 시술만 하면 바로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도 좋았어요. 시원관 시술을 시작할 때 신선 주기에도 좋은 배아들이 나와서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잘 안 돼서 이식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래서 동결을 하고 좀 쉬었다가 동결된 배아로 이식을 해서 임신에 이제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해가지고 딱 맞는 그런 시술 방법을 고안하셔서 적용을 해서 결국엔 성공했다.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네, 케이스 4번은 37세, 결혼 1년째. 완전 신혼인데요? 근데 난소 나이가 40세입니다. 난소 나이가 근데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많은데요. 난임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 또 시험관 시술을 하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시험관 시술 3회, 동결배아 이식 2회, 난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난소 나이가 좀 떨어져 있는 편이어서 시험관 시술을 좀 일찍 이제 시도를 했고요. 환자분이 이제 나팔관 촬영을 한 거에서 자궁 내막 유착이 심해서 이분은 자궁경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요렇게 다 모든 시술을 거의 하셨는데 맨 마지막 줄이 약간 우프입니다. 정말 다행인데 쉬는 기간 동안 임신한. 이게 딱 그 우리 아까 Q&A 시간에 말했던 멘탈이 중요하다. 다 해볼 거 해보고 에이 이제 때려쳐 이러고 딱 쉬는데 그때 이제 자연 임신이 되신 건가요? 네, 제가 멘탈 하면 진짜 이 환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짧게 설명드려서 그렇지 이 기간이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술도 했다가 수술도 했다가 근데 2년 동안 제가 이 환자분이 불평을 하신다든지 불만을 하신다든지 화를 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외래 오실 때마다 늘 웃는 얼굴로 다음엔 잘 되겠죠. 뭘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진료를 보셔서 저도 오래 기간 안 되는 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마지막에 자궁경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 생리를 안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임신이 그때 되신 거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임신이 되신 거를 보면서 임신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원하고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입니다. 긍정 멘탈이 또 중요하고 또 과장님과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막 같이 울고 웃고 막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쉬는 시간에 딱 임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Q&A와 사례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 정희조 과장님과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